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의 찰리 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암호화폐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G20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 의미를 되게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G20라는 데는 전 세계 정상들이 2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금융하고 관련된 그런 각국의 제1 은행장들이 아마 모여가지고 뭔가 금융권에 관해서도 분명히 회의를 하는 자리인데, 그런 데서 최소한의 암호화폐에 관해서 가이드라인을 나왔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본에서 있을 G20의 차기 상임 이사국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본 정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 나가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뉴스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에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있어야 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홀딩 하거나 아니면 손절은 안 하고 어쨌건 그냥 계속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셉 루빈이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각종 문제 해결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뉴스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 이런 데 보면 요즘에 에스토니아에 관해서 되게 많이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토니아의 전자의료 기록, 그리고 두바이의 2020년 엑스포, 그리고 일본의 전자 투표 시스템, 스위스의 디지털 아이디 인증, 그리고 암호화폐 ATM 등이 있다고 여기 나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셨듯이 제주도에서 블록체인하고 연관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은행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뉴스를 두서너 번 정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한 발 이런 식으로 아마 암호화폐든가 아니면 블록체인이 한 발 우리 대중한테 다가오는 거는 사실인 거예요. 어쨌든 시세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또 보시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뉴스거든요. 그래서 BTC가 올해 거래량이 2조 달러 돌파, 전년 동기 대비 61% 상승. 어떻게 보면 작년 연말에 고점을 찍고 올해 초 1월 달까지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하고 횡보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 61%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BTC의 올해 거래량이 2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1%가 증가한 수치다. 그래서 마스터카드의 3분기 재무보고에 따르면 마스터카드 올해 총 거래액은 4.4조 달러, 일최고 거래량은 1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BTC의 거래 처리 능력은 이미 마스터카드 절반 수준에 다다랐다. 더욱이 BTC의 일최고 거래량이 80억 달러는 마스터카드 거래량보다 적은 수준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120억 달러의 거래량을 보인 마스터카드보다 3분의 1 정도 뒤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현물경제 시스템에 되게 많이 지금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는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세는 물론 재미가 없지만. BTC가 요 근래 1시간 동안 트위터 언급량이 1위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1시간 트위터 언급량 가장 많이 언급된 암호화폐는 BTC, 그리고 이더, 그리고 리플, 2위, 3위를 차지했고, 그리고 4위부터 10위까지가 이더 클래식, 그리고 트론, 라이트코인, 네오, 에이다, 그리고 모네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BTC부터 지금 마지막에 비트코인 캐시까지, 만약에 내가 암호화폐에 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이다, 아니면은 겁이 난다 라든가 좀 신경 쓰기 싫다, 뉴스를 찾아보기 싫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있죠. 이것만 점진적으로 그냥 분할 매수를 하셔도 저는 앞으로 2-3년 아니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제가 찍어서 여기 추린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고, 꼭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의 값어치를 증가시켜줄 확률이 되게 저는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작은 코인들 있잖아요. 시총이 되게 작은 코인들. 근데 그게 상승률도 물론 높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어떻게 보면 상승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큰 돈을 베팅하면 오히려 그게 잘못하면 진짜 0으로 수렴할 확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ICO나 아니면 시총이 작은 코인들 그런 프로젝트들은 절대로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70%라든가 이 정도 잡으시고 나머지 30%나 20%를 그렇게 작은 소량만 운영하시는 게 중장기로 보시면 더 나아요. 더 자산을 더 잘 지키실 수 있고. 여기 보시면 로버트 머튼이 BTC 정부의 지원 없이 진정한 화폐 될 수 없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클로브 글로브에 따르면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 이분이 로버트 머튼이 노벨 경제학사 수상자이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화폐가 바로 법정화폐다. 법정화폐는 법률상 세금 등 기타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수단으로서 강제성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BTC가 화폐가 아닌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 없이 진정한 화폐될 수 없어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G20에서 나오는 가이드라인은 아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이번에 나왔지만 다음에는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고, 그리고 더 시기가 지나서 3월 내지 4월 달에 만약에 ETF가 분명히 공식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대대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1년이 다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가 떨어지지 말자는 거죠. 지금 흔들어봐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홀딩에서 찐득이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서 안 떨어져요. 세력이 아무리 털어봐야. 중국 마이닝 풀 CEO가 BCH의 목표는 최고의 BTC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아마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뭐 하드포크가 나와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시장 자체를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블레임을 받고, 그래서 막 부정적인 코인으로 지금 전락을 해 있고, 비트메인하고 우지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사람 대중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실제로 비트코인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 탑의 장절 최고 경영자가 이일 본인의 웨이보를 통해 BCH의 목표는 최고의 BTC가 되는 것이다며, 최고는 가장 많은 이용자 수, 가장 높은 시가총액,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진정한 BTC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하드포크를 하면 안 된다. 나카모토 사토시가 설정한 1M 10분을 수정해선 안 된다 등이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하지만 나는 최고의 BTC가 진정한 BTC라고 생각한다. 가장 많은 이용자 수, 가장 높은 시가총액의 BTC가 진정한 BTC다고 주장했다. 만약에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성공을 인해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디테일한, 제가 하드포크 이후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플랫폼 코인으로서의 진화를 했고, 분명히 성능 향상 면도 예전과는 틀리게 아마 진화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암호화폐계의 시조로서 왕자의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진짜 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선봉을 쓸 확률이 높은 게 비트코인 캐시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더보다는. 이더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약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코페르니쿠스 최초 골랑 버전 BCH 블록 생성.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 개발팀이 지난 1일 골랑이 구글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된 플로드 프리 릴리즈 버전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개발팀은 55만 8,847에서 최초로 골랑 버전의 BCH 블록을 생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보시면은 BCH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홀딩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예전엔 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홀딩하고 있는 양도 좀 있어요. 영국 펀드 거래 네트워크 블록체인 시스템 인프라 구축. 여기서 칼라스톤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JP모건 등 전 세계 1,700여 개 은행 및 현지 투자 자문사의 펀드 판매 관련 금융 거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통적인 금융의 중심지가 전 세계에서 이제 영국이잖아요. 사실 유럽 쪽에서는. 근데 거기서도 지금 알고 보면 블록체인 시스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계속해서 생태계 확장은 되고 있는데 시세는 분명히 우리 대중들은 시세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전체 어떻게 보면 뉴스 하나하나 보는 게 문자로 하나하나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게 진짜 피부적으로 딱딱 와닿진 않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도 어쩔 때는 그 뉴스들이 진짜가 돼서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거짓으로서 증명돼가지고 시장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쭉쭉쭉 보면은 그냥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계속 진전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미국 와이오밍 주정부가 은행업계 반대에도 블록체인 은행 법안 통과라고 나와요. 스페셜 퍼포즈 디포지터리 뱅크를 출범할 예정이다. 예. 여기 와이오밍 주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또 하나 이것도 이제 이오스가 요 근래 뭐 스티밋에 관련된 직원들을 뭐 70%를 감원했네. 그리고 뭐 이오스가 코드가 잘못돼서 뭐 그런 루머가 있어가지고 패닉셀 하신 분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저점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아까도 계속 봤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뉴스들이 곳곳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는 짓이 결국에는 털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 됐든 아니면 그러니까 소규모 세력이 됐든 그들이 나가기를 바라고 그들이 던진 물량을 이들이 먹는 거죠. 예, 핵심이 되는 거대 세력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뉴스도 하나 조작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뉴스에 민감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확신을 얻고 흔들렸다가 결국엔 손절하는 거죠.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오스 렉스 코드 개발 마무리 단계 성능 테스트 준비 중. 자, 이 뉴스가 이오스한테 호재일까요? 아니면 악재일까요? 예. 다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뉴스가 나와서 보실 때 그런 거를 잘 가려서 보셔야 돼요. 후우비가 네오, 가스, DBC, PHX 입출금 재개라고 여기 나왔는데 저는 이제 네오에서 중심되거나 아니면 좀 약간 돈이 될 만한 코인들이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오 그리고 가스 그리고 딥브레인 체인이죠. 그리고 PHX가 피닉스라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레드펄스라는 코인인데 지금 시세가 별로 재미가 없죠. 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 오피셜하게 뭔가 나오든가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만약 장밋빛 미래 희망회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날에는 그게 뭐 올해 말이 됐든 아니면 조만간 도래할 날이 됐든 아니면 내년에 언젠가가 됐든 분명히 이런 코인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량은 아니더라도 소량 정도는 가지고 있어 나쁘지 않다. 근데 네오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비탈릭, 저스틴선, 야바이꾼 들을 가치 없다. 저스틴과 설천 심화. 그래서 이더 창시자 비탈릭 부텔린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자신의 트위터 계정 티커 심볼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를 나타내는 상징 문자에 달러를 붙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야바이꾼이라고 입증하는 것이므로 그의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트론 창업자 저스틴 선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더 하루 트랜잭션이 200만 건을 기록했을 때 다시 얘기하자고 답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 비탈릭이 지금 총대를 메고 있는 이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 매달려 있는 게 1225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오스도 하물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비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속도나 아니면 병목 현상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하물며 그렇게 따지면 트론하고 비교해도 이더리움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편적인 속도나 어떤 단편적인 성능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만 약간 거시적인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을 당할 코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SBI 홀딩스 나왔죠. 그래서 SBI 홀딩스 CEO가
채굴 시장 점유율 30%까지 늘릴 계획, 시장 안정화 목표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시세가 되게 재미없죠. 예, 다시 오를 것 같다가 떨어지니까, 대중들이 웬만한 분들은 아마 지금 되게 많이 흔들리고 계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침울해 하시거나, 날씨도 오늘 한국 같은 경우는 비가 오고. 근데, 과연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SB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손정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하겠냐는 거죠. 이거를 뭐하러 30%까지 뭘 점유율을 늘려요. 돈이 안 되면 그냥 이런 뉴스 내보내주지도 않고 이 시장에서 벌써 이미 발을 뺐죠. 근데 이들은 지금 채굴 시장 아니면 채굴기도 뭔가 그런 거에 관해서도 관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점점 자기네 생태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궁극적으로 최종에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본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기타요 요시타카 SBI 홀딩스 CEO가 최근 주주 설명회에서 SBI는 보다 넓은 인프라를 구축해 암호화폐 채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30%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요 근래에 비트코인 캐시의 하드포크로 인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중단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죠. 근데 그때 오히려 영역 확장을 하거나 신용 채굴기를 팔았던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과연 뭐를 생각할까요? 그냥 단적으로 한두 달 재미를 보고 빠져나가려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를 통해 앞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한 BCH 해시 전쟁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라고 여기 나오는데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했던 게 소뱅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SBI 홀딩스 이쪽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들이 그거를 점유율을 늘려서 이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암호화폐 시장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라고 하는데 털어내고 개미들 털어내고 그걸 받아먹고 본인들이 안정적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뉴스를 보기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이오스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보세요. 또 긍정적인 뉴스 나왔잖아요. 데이빗이 이제 거래소잖아요. 데이빗이 이오스 기축거래 마켓 오픈. 이거는 이오스한테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예. 이오스를 기축으로 거래 마켓 오픈한다. 이 얘기는 이오스한테 엄청난 호재예요. 사실은. 이오스를 기축으로 해서 밑에 알트코인들이 거래를 하면 당연히 이오스의 어떤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이오스 거래량이 늘어나죠. 예. 그리고 이오스 값어치가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 체인 파트너스가 설립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이 오늘 3일 오후 2시 이오스 기축거래 마켓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데이빗 거래소의 이오스 보유자들은 BTC나 이더를 거치지 않아도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오스 기축거래 마켓에는 이오스 기반의 뎁과 이오스 기반 사이드체인 토큰이 주로 상장될 예정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체인 파트너스가 이오스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 그리고 체인 파트너스도 이 업계에서 되게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표이신 분이 정부 고위 관료자들 거기 기관에 무슨 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또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중장기로 봤을 때도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잘 풀려나갈 왜냐면 어떤 정치권에 뭔가 어떤 그런 걸 힘을 받으면 좀 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뉴스를 쭉 보여드려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오스에 관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뉴스, 악재 루머를 바닥 가격에서 엄청나게 내보내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시 뭔가 긍정적인 뉴스를 보내고 하물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계도 지금 점점 각국에는 규제안이나 정부에서 뭔가 가이드라인을 점진적으로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시세는 반영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힘 빠지는 오늘 날씨에 힘 빠지는 시세지만 끝까지 힘있게 버티셔가지고 꼭 본인들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대에 잘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홀딩할 분들은 홀딩을 하셔가지고 꼭 지금 다가오는 불확실한 경제에서 노아의 방주에 탄 것 같이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도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감사합니다.